한규 할아버지는 말없이 백구 어미와 10마리 새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산에서 발견한 이 생명들을 집으로 데려온 뒤 믿기 힘든 변화가 집 안 곳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던 그 집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충청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이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마당 한켠에 앉아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올해 72,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에게 가을은 언제나 쓸쓸함을 가져다주는 계절이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지만 한규 할아버지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밥맛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3달 전부터였죠. 막내 아들 정훈이 낳은 첫 손자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말입니다. 선천성 심장병.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병명을 알려주었지만 한규 할아버지에게는 천둥벼락처럼 들렸습니다. 45세 겨우 결혼한 막내 아들, 그것도 자신이 반대했던 결혼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혹시 자신의 반대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린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한규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앉으니 갓 지은 쌀밥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식욕은 돋지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살아온 그였지만 요즘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며느리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9의 미영은 결혼한 지 겨우 1년 시댁에서의 생활이 아직도 어색했는데 아이까지 아프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열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간호사님이 저녁에 한 번 더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처음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시골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죠. 더욱이 정훈이가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만난 여자였으니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손자 걱정뿐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3달 된 아이가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병원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죠. 밤마다 아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한규 할아버지는 자신의 완고함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인 것 같아 더욱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가서 밤에 지켜볼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아이일만큼은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죠.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거든요. 아니야, 너는 집에서 쉬어. 정훈이가 가면 되니까. 한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죠. 사실 그도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아픈 손자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걱정한다고 아이가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평소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첫 손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그만큼 컸던 거죠.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그녀의 거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정순 할머니가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을 텐데 오늘은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한규 할아버지와 정순도 마찬가지였죠.
김치찌개에서 나는 얼큰한 냄새도 갓 구운 생선의 고소함도 이들의 입맛을 돋우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려나 봐. 한규 할아버지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거든요. 가을비는 언제나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만 올해는 왠지 그 감마저 시들해 보였죠. 그날 밤 한규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병원에서 본 작은 얼굴,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힘없이 누워있던 모습. 자신이 좀 더 일찍 마음을 열었다면, 며느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정순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라 서로의 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둘 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4시쯤 한규 할아버지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규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 연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군요. 가을비 특유의 차갑고 끈적한 빗방울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 미영도 어제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한규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나니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자꾸 어두운 생각만 들었거든요. 비가 와도 산에 오르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기에 한규 할아버지는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뒤편의 야트막한 산은 한규 할아버지에게 있어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로 지친 마음을 달래러 자주 올랐던 곳이었죠.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지만 수십 년간 다져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휴. 한규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소 쉬던 바위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큰 바위가 천연 지붕 역할을 해주어 비를 피하기에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위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끙끙거리는 소리 같은데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히 동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바위 아래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하얀 털의 중간 크기의 한 마리가 갓 태어난 듯한 새끼 10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한규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어미개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털은 비에 젖어 엉켜 있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새끼들만은 꼭 품에 안고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갓난아기 같았어요. 한규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어미개는 경계하는 듯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곧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죠. 도망갈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애처로운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한규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미개는 한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경계심보다는 간절함이 더 큰 것 같았죠. 한규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어미개는 그의 손을 하찼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 새끼들이 어떻게 견디겠어. 한규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손자도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작은 생명들까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왠지 모르게 이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았어요. 한규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집에 데려간다면 정순이 뭐라고 할까? 이미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데 걔까지 데려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비 오는 날 이 작은 생명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구나. 한규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우산을 어미개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산을 내려가 집으로 향했죠. 다행히 정순과 미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조용히 헛간으로 들어가 오래된 담요와 큰 상자를 찾았어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짐까지 들고 있으니 숨이 찼죠. 하지만 어미개와 새끼들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 아래에 도착했을 때 어미개는 한규 할아버지가 우산을 씌워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 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한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상자에 깔고 어미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자. 한규 할아버지가 말하자 어미개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끼들을 하나씩 상자에 옮기는 동안 어미개는 한규 할아버지를 지켜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신뢰의 표현이었죠. 상자를 들고 산을 내려오는 길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끼들이 상자 안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미개는 한규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헛간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른 짚을 깔고 담요를 덮어주니 제법 아늑한 공간이 되었죠. 어미개는 새끼들을 다시 품에 안고는 한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물이랑 먹을 것도 가져다 줄게. 걱정하지 마. 한규 할아버지는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어미개의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빗물이었을까요? 하지만 한규 할아버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개가 자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한규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밥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미개는 물을 급하게 마셨지만 밥은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인지 자신의 몸을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겠구나. 한규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정순과 미영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말이죠.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어미개와 새끼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헛간을 나왔습니다. 한규 할아버지가 헛간에서 나오는 순간 정순이 부엌 창문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죠. 한규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제 들통났구나 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헛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눈치챈 거죠. 더욱이 옷이 비에 젖어 있고 흙까지 묻어 있으니 분명 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길어. 한규 할아버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지만 정순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정순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 서로의 표정과 행동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바로 그때 헛간에서 희미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뚜렷하게 전해졌죠.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설마 개를 데려온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응. 산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어미개가 새끼 10마리를 낳았더라고. 비까지 와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한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니, 이런 때에 개를. 우리 손자 일로 정신없는데. 정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이해할 만했어요. 집안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개까지 들어왔으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때 미영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결에 나온 미영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개를 데려왔대. 정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온 그녀였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저, 괜찮을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밥값은 누가 될 거고 누가 돌볼 건데. 정순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화보다는 걱정이 더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헛간에서 새끼들의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들의 연약한 울음소리는 마치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했죠. 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 번만 보자.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며느리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어미개가 경계하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규 할아버지를 알아보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새끼들은 어미 품에서 옹기종기 모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미영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새끼들의 모습이 너무 앙증맞았거든요. 하얀 털에 작은 몸집,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정순도 처음엔 인상을 찌푸렸지만 새끼들을 보자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이런, 정말 작구나. 어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영이 어미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미개의 야윈 모습이 마치 자신과 겹쳐 보였거든요. 아픈 아이를 둔 어미의 마음으로 말이죠. 어미개는 미영을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어미개는 그 손을 하찼습니다. 참 순하네. 정순이 말했습니다. 개를 무서워했던 그녀였지만 이 어미개에게서는 위협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애처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새끼 중 하나가 깨어나서 옹알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새끼들도 따라서 깨어났고 작은 울음소리들이 헛간을 가득 채웠죠. 어미개는 새끼들을 하차주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꼭 우리 아들 같네.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웃음이었어요. 한규 할아버지와 정순도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순이 말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이. 그때 새끼 중 하나가 어미 품을 벗어나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해 방향 감각이 없었던 거죠.
미영이 자연스럽게 그 새끼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하네. 미영이 새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아픈 아이와 겹쳐 보였거든요. 어미개는 미영이 자신의 새끼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된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며칠만 있게 하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어미가 회복될 때까지만. 한규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이 작은 생명들이 이 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었거든요. 미영은 새끼를 어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우유 같은 거 있으면 어미한테 주면 어떨까요? 젖이 잘 나오게.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조에서 이미 개들을 받아들인 것이 느껴졌어요. 세 사람은 헛간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다른 생명들이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훈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게 역력했습니다. 아빠, 어머니. 정훈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된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요즘이었거든요. 수고했다, 아들아. 아이는 어째? 한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고. 정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대화가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여보, 일단 씻고 밥부터 먹어요. 바로 그때 헛간에서 작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금 개 소리 났나요? 그게 한규 할아버지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거든요. 아빠가 산에서 개를 데려왔어. 정순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미개랑 새끼 10마리.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개를요? 분위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정훈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아픈 아이 걱정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개까지 들어왔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한 번만 보자, 정훈아. 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상황이었어. 정훈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헛간으로 향했어요. 헛간 문을 열자 어미개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어미와 새끼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훈이 무의식적으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새끼들의 앙증맞은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어미개는 정훈을 보더니 경계하지 않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미 이 가족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10마리네. 정훈이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어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새끼들을 키우려고. 바로 그때 새끼 중 하나가 다른 새끼들과 떨어져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독 작고 약해 보이는 새끼였어요. 다른 새끼들이 어미 젖을 먹을 때도 밀려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새끼는 왜 혼자 있지? 정훈이 물었습니다.
아마 몸이 약해서 다른 새끼들한테 밀리나 봐. 한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그 작은 새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새끼들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어요. 손바닥 위에서 약하게 끙끙거리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이 새끼, 우리 아이랑 비슷하네.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약하고 정훈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들과 이 작은 새끼가 겹쳐 보였거든요. 둘 다 태어나자마자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안아보자. 정훈이 미영에게서 새끼를 받아들었습니다. 새끼는 정훈의 따뜻한 품에서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어미개가 정훈을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부탁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정훈이 어미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돌봐줄게.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훈의 품에 있던 작은 새끼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끙끙거리던 것을 멈추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정훈의 따뜻함을 느끼고 안심한 것 같았어요. 신기하네. 정순이 말했습니다. 정훈이 안으니까 조용해졌어. 미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까까지 계속 끙끙거렸는데 정훈은 새끼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믿고 맡기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 정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계속 불안했는데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개들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어요. 어떻게 돌볼지, 이름은 뭐라고 지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 이름도 아직 못 지었는데 개 이름부터 짓네.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웃음이었어요. 아이는 태어나면 천천히 생각하면 되고 개들은 당장 불러야 하잖아. 미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 병원에 가기 전에 헛간을 다시 들렀습니다. 오후에 안았던 그 작은 새끼가 궁금했거든요. 새끼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미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잘 자라렴. 정훈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말이야.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정훈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마치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정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작은 새끼가 자신의 품에서 편안해했듯이 자신의 아들도 분명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새벽 한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손자 걱정에 잠을 설쳤는데 오늘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니 비는 그쳤고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먼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어미개와 새끼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거든요. 헛간 문을 열자 어미개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밤새 새끼들을 잘 돌본 모양이었습니다. 잘 잤니? 한규 할아버지가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미개는 기분 좋다는 듯 혀를 내밀며 헥헥거렸어요. 하루 만에 확실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새끼들도 어제보다 활발해진 것 같았어요. 아직 눈은 뜨지 못했지만 어미 주위에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정훈이 안았던 그 작은 새끼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미 젖을 먹고 있었죠. 다행이구나.
한규 할아버지가 안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정순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개들은 어때요? 괜찮아 보여. 새끼들도 어제보다 건강해 보이고. 한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정순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어느새 개들을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이때 미영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 같았어요. 한규 할아버지와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이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순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젯밤에 열이 완전히 내렸대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밤새 깊게 잠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규 할아버지와 정순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아이는 계속 미열에 시달렸거든요. 밤에도 자주 깨서 울곤 했는데 어젯밤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정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간호사님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한규 할아버지는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훈이 작은 새끼를 안았을 때의 그 평온한 모습, 그리고 자신도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것.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훈이한테도 연락했어? 한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너무 일찍이라서.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연락해봐. 좋은 소식이잖아. 정순이 말했습니다. 미영이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도 밤새 아이 상태가 좋아진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아침 먹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어요. 아침을 먹는 동안 가족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밝아졌습니다. 손자 이야기, 개들 이야기가 오갔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그런데 참 신기해. 정순이 말했습니다. 개들이 온 다음 날부터 아이 상태가 좋아지다니. 우연이겠죠. 미영이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생각이 비쳤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미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와 정수는 개들을 보러 헛간에 갔어요. 어미개는 새끼들과 함께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해.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어젯밤에 허리가 안 아팠어. 한규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는 몇 년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해져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젯밤에는 편안히 잠들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응.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어. 정순이 허리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별로 안 아파. 한규 할아버지도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도 어젯밤에 유난히 편안했거든요. 손자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어젯밤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혹시 한규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뭐?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한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미영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미영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순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옹알이를 했어요. 정훈이가 보고 울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석 달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거든요. 손자가 드디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정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라 있었어요. 아빠, 어머니, 정말 기적 같아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들은 서로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기쁨이었어요. 그날 밤 한규 할아버지는 헛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미개가 새끼들과 함께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한규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작은 생명들이 진짜로 이 집의 기적을 가져다 준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자의 상태는 날마다 호전되었고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미영의 얼굴에서 걱정과 피로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젖병도 잘 빨았대요. 미영이 병원에서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몸무게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정수는 부엌에서 손자를 위한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퇴원할 수 있겠네. 한규 할아버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도 덜 아프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이 다시 웃기 시작한 것이 가장 기뻤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인 박 이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박 이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로 마을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분이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박 이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규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산에서 데려온 그게 말이야. 박 이장이 헛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게가 어떤 개인지 알고 있니? 한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산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박 이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니야. 한 1년 전에 인근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아낸 구조견의 후손이거든. 한규 할아버지와 정순, 그리고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박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구조견이요? 미영가 물었습니다. 응. 그 개의 주인은 김영감이라고 해서 평생 산악구조 일을 했던 분이야. 그 백구는 김영감이 키운 명견 중 하나였지. 몇 년 전에 실종된 아이를 찾아내서 마을에서 유명해졌거든. 박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김영감 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박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말이야. 그 이후로 백구가 행방불명됐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때 새끼를 벤 상태였나 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미개가 혼자서 새끼들을 낳고 키우려 애쓰다가 지쳐버린 거였어요. 그럼 이 개는? 한규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잃고 1년 넘게 산에서 떠돌았던 거지.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집안은 대대로 영험한 개들을 키워왔다는 소문이 있어. 박 이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개들이 있는 집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 특히 아픈 사람이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박 이장이 말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손자의 갑작스러운 호전, 정순의 허리 통증 완화, 그리고 자신도 느끼는 몸의 변화들. 설마 그런 게 있을까요? 정순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미신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김영감 집에 그게가 있을 때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김영감의 와병 중이던 아내도 그게가 온 후에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 박 이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박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개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간다는 거야. 마치 운명처럼 말이지. 한규 할아버지는 어미개와 처음 마주쳤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미개의 눈빛에서 느꼈던 그 간절함,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혹시 우리 집 상황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한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 이야기는 마을에서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요즘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틀림없어. 그 개가 너희 집을 선택한 거야. 박 이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박 이장이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변화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신일 수도 있지만 한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개들이 온 후로 우리 집이 달라졌다는 거야. 정훈이 병원에서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믿기 어렵긴 하지만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날 밤 한규 할아버지는 혼자 헛간을 찾았습니다. 어미개는 새끼들과 함께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어미개의 하얀 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거니? 한규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어미개가 눈을 뜨고 한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어미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미개는 한규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고는 다시 새끼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규 할아버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변화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손자의 퇴원 허가가 나온 거예요. 의료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퇴원이에요? 미영이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심장 기능도 많이 안정되었고 체중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담당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작고 약했던 아들이 드디어 집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한규 할아버지와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정수는 부엌에서 손자를 위한 방을 준비하며 연신 눈물을 닦았어요. 드디어 집에 오는구나.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집에 와. 한규 할아버지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헛간의 어미개가 생각났어요. 박 이장이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어미개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후에 정훈과 미영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포대기에 쌓인 아이는 이제 건강한 핑크빛 피부색을 되찾았고 맑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들이에요. 미영이 아이를 한규 할아버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손자를 품에 안고 감격했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던 작은 생명이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자신의 품에 안겨 있다니. 정말 기적이었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태어나게 되어서. 바로 그때 헛간에서 새끼들의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규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는데도 아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리에 반응하며 작은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네. 깨소리에 놀라지 않네. 정순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런가 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문득 아이를 헛간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헛간에 가보자. 가족들이 함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어미개는 사람들이 많이 오자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아이를 본 순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아이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낮은 곳에 눕혀두자 어미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살짝 핥았어요. 아이는 그 따뜻한 감촉에 기분 좋다는 듯 옹알거렸습니다. 와,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네요. 그때 어미개 옆에 있던 새끼 중 하나가 아이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정훈이 전에 안았던 그 작은 새끼였어요. 새끼는 아이의 작은 손 옆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저 강아지, 우리 아들이랑 친구가 되려나 봐.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이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이름을 지었어. 뭐라고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복이. 이 아이 이름을 복이라고 하자. 이 개들이 가져다 준 복이니까. 정순이 말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정말 이 아이는 우리에게 온 복이니까. 정훈과 미영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이. 좋네요. 그날 저녁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고 복이는 할머니가 만든 특별한 침대에서 편안히 잠들었어요. 정말 신기해. 미영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한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복이가 건강하게 집에 왔으니까. 그날 밤 한규 할아버지는 혼자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같은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정순이 나와서 한규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응, 정말 다행이고 고마워. 한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그 개들을 받아줘서.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줬잖아. 정순이 웃었습니다.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야. 만약 그때 끝까지 반대했다면. 두 사람은 함께 헛간을 바라봤습니다. 어미개와 새끼들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박 이장 말이 맞는 것 같아. 한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그 개들이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것 같아. 그날 밤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보기도 생후 처음으로 밤새 깊게 잠들었어요. 집 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규 할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미개가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것을. 어미개는 새끼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차주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듯이. 사흘 후 아침 한규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헛간으로 향했을 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라면 새끼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어미개의 반가운 인사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헛간 문을 열자 한규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미개가 새끼들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어미야. 한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미개는 반응이 없었어요. 한규 할아버지가 어미개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대었을 때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미개는 새끼들을 모두 자신의 품 가까이에 모아놓고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한규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미개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새끼들은 어미가 돌아가신 것을 아직 모르는 듯 어미 주변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았던 그 새끼는 어미의 앞발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한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어미개가 마치 자신의 임무를 모두 완수하고 편안히 떠난 것 같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정순이 헛간으로 들어오다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나, 어미가 떠났어. 한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그녀였지만 어느새 어미개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마 새벽에. 너무 평온해 보여. 한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때 미영이 보기를 안고 헛간으로 왔습니다. 한규 할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해 주자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어제도 새끼들 잘 돌보고 있었는데. 정순이 말했습니다. 보기가 어미개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인지 아는 것처럼 조용한 소리였어요. 새끼들은 어떻게 하죠?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키워야지. 한규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미가 우리에게 맡기고 간 거야. 정훈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헛간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나서 그도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어미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훈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새끼들을 키우려고 애쓰다가. 아니야. 한규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어미는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한 것 같아. 우리 보기가 건강해진 걸 보고 안심한 거야. 가족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어미개의 표정은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어디에 묻을까? 정순이 물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뒷산 소나무 아래가 어떨까? 어미가 처음 우리를 만난 곳 근처에.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한규 할아버지와 정훈이 함께 뒷산에 어미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큰 소나무 아래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오후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어미개를 묻어드렸습니다. 정순이 준비한 하얀 천에 어미를 곱게 싸서 흙 속에 안장했어요. 고마웠어.
한규 할아버지가 작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기적을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웠어. 미영이 보기를 안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보기야, 인사해.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어미개한테. 보기가 작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소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끼들도 잘 키울게. 정훈이 약속했습니다. 어미가 사랑으로 키운 만큼 우리도 사랑으로 키울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규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나무 아래의 작은 무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새끼들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유를 먹이는 법도 배우고 따뜻하게 해줄 방법도 준비했어요. 특히 가장 작았던 그 새끼는 보기의 친구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미영이 그 작은 새끼를 보며 물었습니다. 희망이 어때? 정순이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게 희망이니까. 한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희망이. 보기와 희망이는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작은 아기와 작은 강아지, 둘 다 이제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었어요. 한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미개가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들의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어미야. 한규 할아버지가 창밖 소나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절대 잊지 않을게.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미개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규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백구 어미가 남기고 간 사랑과 희망으로 이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어요. 보기와 희망이, 그리고 나머지 9마리의 새끼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